안녕하십니까. 시일 고추는 부동산입니다. 서울 경기권에서 아파트 매매나 전세 구하시는 분 있으면 010-3202-7031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발품을 팔아서 최적의 동 호수를 골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10% 면제 등 많은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광선님의 생의 감각이라는 시입니다. 여명의 종이 울린다. 새벽 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다.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다 내게서 간다. 아픔의 하늘이 무너져 깨진 하늘이 아물 때에도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푸른 빛은 장마에 넘쳐 흐르는 흐린 강물 위에 떠서 황야에 갔다. 나는 무너지는 뚝에 혼자 섰다. 기슭에는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서 생의 감각을 흔들어 주었다. 김광섭님의 생의 감각이라는 시입니다. 여기서 그 시인은 몹시 아팠었던 자기의 병고의 체험을 이렇게 형상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생에 대한 자각, 생명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아프고 나면 지금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느끼게 되죠, 그죠? 의식의 세계와 어떤 죽음의 그림자까지 다양하게 형상화했는데, 다시 깨어난 첫 새벽에 여명의 1년에서부터, 그리고 이 세계,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내가 존재해야 세계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리고 죽음 문턱까지 갔었던 그 체험을 통해서 그때 상황에서의 어떤 절망감,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치유가 된 상태에서 절망을 극복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어떤 삶의 강한 의지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명이라는 새벽빛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명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데, 어쨌든 밝은 아침에 그 노을이 이제 부활, 희망 같은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종이 울린다. 그 푸른 빛의 새벽에 성당에서 종이 띵띵 울려올 때 정말 그 적막함 속에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까지 갖게 되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생의 감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영화에선가 제가 첫사랑 첫 키스를 하면 종소리가 들린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맞는지 저도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새벽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새벽별이 반짝이는, 아까는 청각적인 이미지, 그죠? 여긴 새벽별이 반짝이는 모습을 통해서 시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다시 청각적인 이미지로 바뀌었고,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개가 개가 짖는 것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생명의 부활, 내가 어떤 무의식 상태나 아니면 정신을 잃었을 때는 이런 청각적인 이미지나 시각적인 이미지 전혀 모르겠죠, 그죠? 근데 이제 내가 다시 의식을 겨우 차리고 나니까 닭소리도 들리고 개소리도 들리고 하는 거죠.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다 내게서 간다. 내가 세상에 존재해야 이 세상에 의미 있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이 모든 감각들이 아니면 모든 행위들이 다 소용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존재해야 이 세계에 의미가 있다라는 표현. 저는 그 나쁘게 얘기한 이기심이지만 난 적당한 이기심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다라고 솔직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나 요즘 힘들어 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으면 얘가 전의 상태, 뭐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힘들면 힘들다라고 하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하고 뭐 사랑 표현 같은 것들은 저는 직접 표현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픔의 하늘이 무너졌다. 깨진 하늘이 아물 때에도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푸른 빛의 장마에 넘쳐 흐르는 흐린 강물 위에 또 황야에 갔다. 여기서 깨진 하늘이나 장마나 흐린 강물, 이거는 내가 아팠을 때 어떤 병고의 체험을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죠? 뭐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절망적인 어떤 상황이었을 거예요. 나는 무너지는 뚝에 혼자 섰다. 뚝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과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요. 기슭에는 그나마 기슭에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서 채송 얼마나 예뻐요. 화자의 생명의식을 일깨워주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채송화가 활짝 펴서 생의 감각을 흔들어 일깨워주는 거죠. 그죠? 살아야 한다는 어떤 강한 생명 소생의 의지를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병고의 체험을 통해서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야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7월부터 장마철이라고 하는데 건강관리를 통해서 알찬 내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뭐 시원하게 쏟아지면 미세먼지가 사라져서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면 사람들이 좀 기분이 축 처지는 느낌을 갖게 된답니다. 심하면 일교차가 심해서 으슬으슬 떨리기도 하고 어쨌든 야외 활동도 못하게 되고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건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실내 적정 습도가 40 내지 50%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너무 습도가 높거나 그래서 기분이 나빠지지 않게 곰팡이나 균, 진드기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서 피부질환, 아토피 뭐 이런 것들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심하면 뭐 수족구병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제습기나 에어컨, 실내 습기를 줄이는데 대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을 너무 오래 장시간 틀면 냉방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가벼운 긴팔 외투를 걸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가끔은 보일러를 틀어줘서 습기를 제거하는 것도 그리고 환기를 꼭 하고 욕실이나 창문 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하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장마철에 날 음식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고온 다습한 날씨에 균의 증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날 음식은 가급적이면 익혀서 최소한 70도 이상 익혀서 먹는 것이 그리고 밖에 오래 둔 음식을 냉장고에 넣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 식중독이 이때 장마철에 가장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정신적인 부분인데 이 장마철에는 기분이 좀 꿀꿀하다거나 우울증 뭐 좀 가라앉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동식물은 햇빛을 많이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영양분이나 호르몬 분비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되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비타민 D를 꼭 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먹는데 어떤 정서적으로 우울한 감정 같은 것들을 비가 와서 막걸리 한잔 하기에는 좋지만 여러 가지 바나나나 우유 같은 것들을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알러지 같은 것들, 진먼지 진드기가 장마철에는 활동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잘 활용해 주시고 또 면역이나 심혈관 날씨가 고온 다습해지면 장마철에 일교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제철 과일 수박, 참외, 복분자, 블루베리, 복숭아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장마철에 햇빛을 볼 수 없어서 불면증과 아까 말씀드렸던 우울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조량이 부족해진 비타민 D를 좀 가끔 섭취를 해서 아니면 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서 잘 잘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시 읽어주는 부동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집사람 부동산 일을 정말 간절하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010-320-7031로 연락 주시면 최적의 아파트 발품을 팔아서 최적의 동호수를 골라서 층수까지 잘 골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